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폴리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모노머라고 하는 분자들을 사슬 모양으로 길게 연결시킨 것을 폴리머라고 했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접하는 플라스틱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 뼈대에 다양한 물질들을 섞어요. 이걸 이제 첨가제라고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에는 이 폴리머라고 하는 기본 뼈대에 다양한 첨가제가 투입되면서 우리가 접하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라스틱의 그 첨가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일단 가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소제,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VC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게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첨가제예요. PVC에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집어넣어서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PVC, 즉 비닐 같은 경우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가 음식 배달시키면은 랩 씌워서 나오잖아요. 영업장에서 쓰는 랩은 PVC 랩이거든요. 이 PVC 랩은 쫙쫙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이런 PVC에는 가소제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가소제가 많이 사용되고, 이 프탈레이트가 지금은 문제가 되죠. 프탈레이트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정 종류, DOP 같은 프탈레이트 계통들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난연제, 불이 잘 안 붙게 만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불이 잘 붙잖아요. 불이 잘 붙어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전자제품 같은데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합선이 되거나 하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니까 그 합선이 나서 불꽃이 튀었을 때 불이 잘 붙어서 큰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잘 안 붙게끔, 불에 잘 안 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연제라고 하는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불이 잘 안 붙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이제 브론계 난연제라든지 염소계 난연제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 호르몬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난연제 중에서도 이런 계통의 난연제를 쓰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되는 난연제는 현재 생산되는 전자제품에는 사용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규제가 되기 전에 사용된 전자제품에는 이런 문제가 되는 브론계 난연제가 사용이 돼요. 이제 문제가 전자제품을 재활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출시된 제품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이것을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브론계, 난연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계속 유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 차단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요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어요. 흔히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돌가루를 집어넣었다, 플라스틱에. 이게 바로 충전재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CaCO3,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충전재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충전재를 쓰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물성들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석유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석유 사용을 줄인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다음에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또 PVC 많이 써요. 열이나 자외선 같은 걸 받았을 때 분자를 연결시켜 놨잖아요. 연결시키는데 막 열 같은 거 받을 때 이게 분자 구조가 끊어져 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거미 가거나 구멍이 뚫리고,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들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안정제라고 하는 개념인데, PVC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안정제로 예전에 납이나 카드뮴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됐던 PVC에는 이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안정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납이나 카드뮴을 안정제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라스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물질 사용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 규제 조치와 플라스틱의 재활용 정책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옛날에 나왔던 플라스틱은 다시 쓰레기로 나오면은 이걸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나왔던 플라스틱은 유해물질 사용 규제 이전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생원료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의 기준을 못 맞춰요. 그러면 이 엄격한 유해물질 사용 기준을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게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 못하게 하는 것이 환경적 이익인 거냐. 재활용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소각이나 매립해야 될 텐데, 소각이나 매립하게 되면 또 그 중금속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계속 순환시켜 주는 게 환경적 이익인 거냐, 아니면 언젠가는 끊어야 되니까 지금 아예 그냥 한 칸에 다 끊어버리자, 당분간은 재활용 못하게 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환경적으로 이익인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절충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과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배합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배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질이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져요. 재질별로 녹는 점이 다르거든요. 잘 안 섞이게 돼요. 재질이 다른 재질들이 서로 섞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배합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이 되는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첨가제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첨가제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스파게티를 떠올리시면 돼요. 스파게티의 면발이 폴리머예요. 폴리머. 그리고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소스가 첨가제입니다. 스파게티의 소스가 달라지면서 같은 면발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폴리머 면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과 소스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나 스파게티가 만들어지듯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면하고 소스가 붙어서 스파게티가 만들어지는데 이 소스라는 놈하고 면발이라는 놈하고 혼연일체 한 몸인 건 아니잖아요. 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첨가제라고 하는 놈하고 플라스틱 폴리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섞여가지고 플라스틱을 구성하지만 둘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첨가제라고 하는 놈이 폴리머하고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예요.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냐?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좀 느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람 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게 되면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지방 쪽으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플라스틱에 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시크한 사람을 만나면 또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죠. 산성이 강한 음식, 식초 같은 거, 산성이 강한 음식들을 또 담게 되면은 첨가제가 유출되어 나옵니다. 세 번째, 아주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바람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고온 조건에서 첨가제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려요. 그러면 첨가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이 물질들이 이 결합 구조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예요. 플라스틱을 오래 사용하게 되더라도 오래 사용하면은 이 결합 구조가 약해지니까 또 떨어져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 용기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이런 유해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얼마만큼 오래 써야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재질별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오래 쓰게 되면 될수록 이 결합 구조가 약해져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새어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어쨌든 플라스틱에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고온 조건에서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비스페놀 A도 있잖아요. 비스페놀 A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PC,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소재. 예전에 애들 젖병을 PC,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PC를 쓰더라도 비스페놀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수지에 비스페놀이 들어가는데 이 에폭시 수지가 지금도 쓰이겠지만 어디에 쓰이냐면은 캔에 써요. 가령 콜라 같은 거를 담는다고 생각하면 탄산이 금속하고 접촉하게 되면 금속이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캔 안쪽에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 금속 캔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면 에폭시 수지 안에 그 비스페놀 A가 들어가 있어서 캔에서 이제 비스페놀 A가 유출된다. 뭐 이런 캔에서 환경 호르몬이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PC나 에폭시 수지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중에서 비스프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비스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스페놀 A가 안 들어간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유출이 걱정 없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스페놀 A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럼 비스페놀 A가 담당했던 첨가제의 기능을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비스페놀 A가 안 섞인 것이라 하더라도 비스페놀 B가 대체제로 쓰이게 되는데 페놀 B도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플라스틱은 없는 거 아니냐. 안전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맹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에 쌓일 필요는 없지만 플라스틱은 안전하다고 맹신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절제 있는 플라스틱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